네, 안녕하세요. 진아TV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후원해주신 우리 조규영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조금 아까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요. 일단 그 전당대회 날짜에 대해서는 당에 일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날짜가 빨라지건 늦어지건 많이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그 김진태 의원님이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신 내용은 그 문재인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좀 이걸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김경수 공범이면 당선 무효다. 문재인 특검으로 대통령 조사도 가능하다.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 당선 무효. 19대 대선 선거 범죄가 인정되면 대통령도 당선 무효된다. 드루킹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이 2016년 11월. 대선은커녕 탄핵보다도 이전임. 이때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된 거다. 그러니까 김경수하고 드루킹이 만나서 킹크랩 시연을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이 11월인데 이렇게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어마무시했던 기사들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모함하는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칠 때, 그럴 때였죠. 합리적 의혹이라는 이름의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칠 때. 그러니까 2016년 10월달부터 해서 10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 탄핵 범죄자들, 배신자, 탄핵 주도자들,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일어나면서 문재인이 북한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기권할 것인가를 물어봤다는 그런 폭로 내용이 나왔던 그런 시점이었죠. 그래서 문재인이 수세에 몰려있을 때였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김경수가 드루킹을 보고 눈이 번쩍 띄었지 않나, 소개를 받고까지 갔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 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위험한 짓을 한 걸 보면 저는 그 문재인의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그 책에 대한 폭로 내용을 가리기 위해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때 또 사건이 하나 또 있었죠. LCT 비리에 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 그러니까 이 탄핵을 주도했던 좌파들과 그리고 또 이 의원 내각제 세력들, 그 사람들이 김무성하고 그 하태경 그 세력들이 관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격을 받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선수를 쳐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탄핵을 할 필요성이 둘 다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탄핵 시기에도 탄핵 가결되기 전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탄핵 시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게 그 부산 LCT 비리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수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김수남도 아마 부산이고 친이죠. 이명박 캠프에서 아마 국회의원 선거도 나갔다가 떨어졌던 것으로 압니다. 김수남도 부산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김수남이 한 짓은 현기환이라고 친박 쪽 그 전에 비서 무슨 수석이었는지 뭔지 수석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만 하나 잡고 말아버렸죠. 그 LCT 같은 경우에는 여야 비리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정치인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연루가 돼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정치인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굴러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선 무효뿐만이 아니라 탄핵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대선 이 집권
자기네들 죄를 덮고 정권 탈취를 하기 위해서 탄핵부터 일으켰던 정변이죠. 정변을 일으킨 거의 폭동만 없지 내란에 준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사기를 쳤죠. 대국민 사기를 친 국민농단, 여론농단이죠. 그래서 그 죄가 어마무시한 것인데 지금 그 잘 싸운다는 홍준표는 이것에 대해서 투쟁은커녕 문재인에게 대선 무효 내지는 탄핵이나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요. 그래서 국정 안정을 위해 탄핵은 그럼 막았어야죠. 국정 안정을 위해서. 그러면서 손석희는 또 옹호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항상 똥마련 강아지처럼 꼬랑지 내리고 낑낑거리기나 하고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홍준표는. 이런데 투쟁을 해야지. 그리고 또 지금 이 문재인의 대선 무효에 대해서 입 쳐닫고 있는 정치인들은 앞으로 다음 선거에서 총선이 되든지 대선이 되든지 전혀 국민들한테 표 받을 생각을 하지를 마십시오.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자, 공소시효.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 2017년 5월 대선 직전 선관위는 느릅나무 출판사가 이상하다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뭉개다가 5개월 뒤 불기소 처분했다. 여권은 시종일관 김경수를 변호하다 결국 실형선고 판사를 탄핵하자고 한다. 이쯤 되면 촛불 권력이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 거다. 판례, 이것은 판례에도 있다고 합니다. 선거 유사기관 설치 등 선거법으로 조사할 혐의는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그들이 산채라고 불렀던 이 느릅나무 출판사가 불법 그 선거 유사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도 뉴스를 봤었는데 문재인 그 불법 선거 사무실도 들켜서 뉴스 보도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문재인 이름으로 된 무슨 임명장 뭐 이런 것도 잔뜩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무슨 학교 학생들을 다 동원했다든가 뭐 그 안희정하고 경선 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희정도 엄청 뭐랄까 그 반기를 들고 하고 했었었는데 저항을 하고 했었었는데 그 경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킬 때는 3년으로 늘어났으면 아직 공소시효가 안 지났죠? 잠깐만요. 우리 아이가 저걸 켜놔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억하는 게 있는데 그 국민의당 때죠. 그 국민의당 때 문준영에 대해서 그 학교 그것에 대해서 카카오톡 위조인가? 하여튼 그런 걸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거기 국민의당 거기 당원인가? 그 여자가 붙잡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민의당이 수세에 처하면서 더불어당하고 딜을 쳤죠. 그래서 각각 그 선거 때 서로 고소고발했던 것을 취하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소 취하해달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민간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드루킹 김동원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동원 그 드루킹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당 차원의 대대적인 불법 선거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 매크로 잡는다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왜 그랬는지 제가 심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일단 그 드루킹의 존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알고 있었고 드루킹을 고소를 취하하게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분명히 매크로로 댓글 여론을 꽉 잡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평창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여자 선수팀 때문에 네이버 댓글 여론이 확 뒤집히면서 최초로 문재인이 50%대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얘네들은 촉이 온 거죠. 이거는 매크로다. 왜냐면 지들이 하니까 아는 거죠. 이거는 매크로가 아닌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데서 보수 쪽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네이버 댓글에서도 막 나왔던 말이 자한당 매크로니, 박사모 매크로니 이런 말이 막 나돌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크로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어리벙벙했었죠. 매크로까지 쓰면서 이게 적극적으로 할 줄 아는 자한한국당이었으면 우리가 적극 진짜 지지를 해줬겠죠.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는 등신들이라고까지 해서 미안하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적폐라면서 막 사법농단도 그렇고, 사법농단도 알고 보니까 서영교가 했었고, 그리고 뭐 뒤에 뭐 집 같은 거 사가지고 미리 그 의정활동 이용해가지고 이익 보고 이런 거 손혜원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 하는 짓을 지들이 하니까 남을 의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명히 보수 쪽에 누군가가 매크로를 돌리고 있다고 의심을 한 겁니다. 그 드루킹이 화가 나서 그 오사카 총영사를 안 들어줘서 화가 나서 반격을 했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보수 쪽에 매크로를 돌리고 있다. 그걸 잡아내야겠다. 그러면은 보수 쪽에 크게 한 방 먹일 수 있겠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쳤던 거죠. 터치니까 그 문바들이 네이버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증거를 찾아내거나 네이버가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자체 관리권이 있으니까요. 증거를 찾아내서 검찰에 기소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뭐 추미애가 고소해서 드루킹이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추미애가 고소를 해서 잡힌 게 아니라 네이버가 고소해서 잡힌 게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 기사를 단독 보도했던 한겨레 기사가 뭐 이재명과 친하다고 하는데 뭐 친하다고 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도 나중에 잘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훌륭한 일을 해주시고 장렬히 전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소 뒷발 지잡기로 해서 자기네들이 잡히게 된 거죠. 그게 잡히고 나서 앞불싸한 거죠. 그 보수 쪽이 매크로가 잡혔어야 되는 건데 자기네가 잡혔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당 차원의 아주 거대한 범죄라는 겁니다. 문재인만 걸려 넘어질 게 아니라 이건 더불어민주당도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국민의당과 서로 고소고발 치하할 때 누가 김동원 그러니까 드루킹을 고소치하 리스트에 집어넣는지 그거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하나만의 공범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공당 전체의 공범이 되고 이 정도면은 더불어민주당도 반헌법 정당이니까 해산돼야 마땅하겠죠. 어차피 그 해산된 통진당 같은 경우에도 반헌법 위헌 정당으로 해산됐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이 통진당의 강령 같은 걸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크게 차이가 없는 당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도. 예, 그래서 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선거범죄는 이거 했고 아닌가? 그래서 그 검찰이 그때 김수남이었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문재인이 집권하고 나서도 얼마간 있었죠. 그러니까 김수남 이 사람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김수남도 조사를 해야 되고 이영렬도 조사해야 되고 그때 당시 검찰 수장들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다. 헌법 84조.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재직 중일 때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설마 불소추 특권 뒤에 숨지는 못할 거다. 청와대 압수수색뿐만이 아니라 문재인이 검찰 출두해서 조사도 받아야 되겠죠. 또 앞으로 특검하게 되면 조사도 받아야 되겠죠.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거죠. 조사에 임하지 않았으니까. 이정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 조사도 거부하면서 그런 걸 볼 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면을 했을 때 압도적 이득이 크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이정미의 그 판결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그 소추한 것에 대해서만 기각할지 인용할지 yes or no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국회는 분명히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특검에 그 출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를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소추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심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 재판 판결도 엉터리라는 겁니다. 하자투성입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도 무효다. 아니면 재심을 하든가. 절차적 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검 필요. 문재인, 김정숙 특검하자.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김정숙 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 가자를 5번 외쳤고, 원래는 경공모였으나 문재인이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경인선,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바꿨다고 한다. 특검이 할 일은 널렸다. 그러니까 김정숙이 경인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비서진이 말리는데도 극구 가서 일일이 인사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친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김정숙이 그러면 무슨 킹메이커라서 문재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론 조작해서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들어줬다는 겁니까? 그럼 김정숙은 잡혀가야죠. 형사불소추 특권, 대통령 특권도 없으니까. 일단 김정숙 조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문재인이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경인선으로, 그러니까 김정숙 경공모 가짜 이렇게 힘들까봐 경인선 가자로 편리하게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 김정숙이 남편 문재인 통해서 알지 누구를 통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인선의 존재를 아는 김정숙과 드루킹의 경인선 사이에는 문재인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채널A 방송에서 전에 뭐 보도가 나왔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드루킹을 송인배가 문재인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문재인 자택의 뒷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문재인, 송인배, 드루킹 이런 화면이 찍혔던 것을 얼핏 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보도 영상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혹도 있으면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확실한 거죠, 그건 물적 증거가. 무슨 누구 수첩의 정황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차원이 틀린, 그리고 명백하게 명의자가 김한수로 되어 있고 문서 수정 기능이 없는 태블릿, 그런 뭐 정황상 증거, 명백히 규정 지을 수 없는 증거들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대선 무효투쟁,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감히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대선에 불복하는 거냐고 했다. 그렇다면 이해찬 이 사람은 촛불혁명이라고 하면서 지금 법 위에 감히 자기들이 주장하는 촛불혁명으로 법치에 불복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촛불혁명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당선이 촛불혁명이었다고 한다면 문재인을 찍은 41%만이 촛불이었다는 얘기고 59%는 촛불에 반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다수의 국민들이 촛불을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촛불의 정당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치를 초월한 다수의 국민들의 뜻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라고 해서 국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법관들도 벌벌 떨면서 그 인민재판 같은 거 했잖아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그 촛불혁명의 실체라는 것도 4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촛불이 더 많았다고 해도 그 촛불 중에서도
문재인에게 동의한 촛불은 41%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히 촛불혁명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언론에서 그렇게 100%, 200% 촛불의 편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41%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죠. 문재인 자체의 사람이 존재감 자격이 안 되니까 41%밖에 못 받았지, 그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입장이었다면 7, 80%는 받았겠죠.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래서 그 독일 총리 메르켈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도 외국 나와서 촛불혁명 그러니까 촛불혁명을 하고도 겨우 41% 받은 지지율 가지고, 득표율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냐. 아주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메르켈이 물었죠. 그렇게 대대적으로 난리를 쳤는데 너한테 동의한 투표수가 41%밖에 안 되냐. 그런 동력으로 네가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민주당에서는 대선 불복하느냐, 이 대선 과정은 적법하다. 이 댓글이 아니었더라도 그래도 어차피 보수 다 합쳐봤자 문재인한테 안 되는 득표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겼다, 뭐 안철수를 모함하지 않았다고 해도 뭐 그랬다고 해도 우리가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법치를 무시하냐, 뭐 대선을 불복하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 이 대선이 적법하다고? 그래, 적법하면은 적법한지 불법한지 한번 따져보자. 조사해보자. 그러니까 특검하자 이 얘기다. 조사해보면 나올 거 아니냐. 적법한지 불법한지. 그러니까 특검에 동의하라. 그리고 바미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야당들도 명심하십시오. 이 판에 못 끼면 당신들도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 없는 겁니다. 이 판에 지금 껴야지 나중에 후에 늦게 끼면은 그거 다 국민들이 기억할 겁니다. 이 판에 빨리 끼면 빨리 낄수록 좋은 겁니다. 쉿! 대선 무효투쟁. 김정은에겐 한마디도 못하면서 어따 대고 협박질인가. 이 정도의 꼴이 내릴 거면 야당할 생각 말아야 한다. 그럼 민주당은 18대 대선을 인정했나. 원세훈은 28만 건, 김경수는 8,800만 건이다. 원세훈이 간의 수공업이라면 김경수는 자동화 공장이다. 야당은 목숨 걸고 대선 무효투쟁에 나서다. 이 야당이라는 것은 자유한국당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애국당은 물론이고, 대한애국당은 이미 진작에 벌써 그 김경수 구속되는 날 벌써 대선 무효투쟁 시작했습니다. 했고, 그러니까 더더욱 김진태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표가 돼서 최소한 바미당이나 민주평화당이 좀 안 따라주더라도 대한애국당이라도 다른 동조할 수 있는 당하고 연대를 해서 복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단수가 아니라. 아무리 의석수 하나인 정당이라고 해도 엄연히 공당이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나가도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이 같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같은 목소리를 내서 연대해서 뭘 하게 되면은 정치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래도 여러 당이, 야당이 지금 문재인한테 이렇게 맞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 서포트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한애국당에 대해서 뭐 감정적으로 지금 호불호 선호도 때문에 지금 뭐 해야 된다, 연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당이라도 더 보탬이 있어야지. 대한애국당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게 되면은 거기에 판에 끼는 게 늦어질까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도 눈치를 보면서 껴야 되나 고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꾸 감정적으로 나 저 당 싫어 좋아 이런 호불호를 따지기 말기 바랍니다. 무슨 인기 투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또 한 번씩 흥분을 하게 되면 또 목소리가 커지는데 지금 마이크를 해가지고 목소리가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태 의원님은 그 전에도 계속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하시게 되면은 이 건에 대해서 대선 무효 투쟁을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지금 국회 정론관에
가셔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고 투쟁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걱정인 게 너무 빨리 이게 문재인이 굴러떨어질까봐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단 김진태 의원을 빨리 당대표를 만들어야 되고 김진태 의원님 당대표 되고 이 판에 문재인 이 불법 대선 불법 선거 운동을 통해서 당선되고 불법 여론 조작으로 탄핵을 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 다 조사하는 이 판에 얼만큼 공로가 큰 것에 따라서 우리가 대통령 후보도 밀어야 됩니다. 지금 김진태 의원이 시작하셨고 조원진 대표도 그 전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다른 지금 뭐 빅3라는 사람들 입 닫고 조용히 있는데 자꾸 중도에 뭐 바람 필 생각이나 하지 말고 할 일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뭐 말로만 뭐 거리 투쟁하겠다느니 대여 투쟁을 하겠다느니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말뿐이고 행동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지금 선거 기간입니다. 지금 검증 기간이고 검증 제대로 받게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